네, 이번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현재 홍수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작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정 교수님, 먼저 지금 비가 계속 오면서 이 광범위한 홍수, 이게 가장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수 상황 어떤지 먼저 분석부터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홍수를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밤 늦게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이제 금강유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럼 그 비구름이 옮겨가면서 이제 전라남도라든가 광주 이쪽 지역에 내렸던 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후에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산강이라든가 그 섬진강 유역들을 위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경상남도 지역 쪽에 이제 진주의 난강댐이라든가 이런 유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호우의 특징을 보면 수치 예보 자료하고 실제 이제 비가 오는 패턴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비를 예보할 때는 150에서 150mm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내린 비는 400mm에 가까운 거였죠. 그리고 사실 새벽에 내렸던 금강유역에 내렸던 비가 사실은 좀 약해져서 호남 쪽이라든가 경상남도 쪽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주라든가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300에서 400mm를 내렸다는 거죠. 굉장히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건 뭐냐면 내일까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치만을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로 집중될지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번 호우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했던 게 원래 어제는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될 거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조금 안 올 거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 150mm에서 200mm 올 거다 했는데 이게 시간당 100mm씩 내리면 이런 총 누적 강수량 예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 같은 경우는 공간의 집중도, 시간의 집중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온 비를 보면 서산 지역에 오늘 새벽 3시부터 3시를 전후해서요. 거의 100mm, 시간당 100mm 강우가 3시간 동안 집중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강우 강도인데요. 지금 보면은 호남 지역에도 300에서 400mm가 왔지만 그게 불과 12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강우 강도가 내린다는 것은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우 패턴이 확실하게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노멀한 시대의 강우를 대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홍수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심각 단계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홍수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인데요. 심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홍수 경보 수위, 그러니까 대부분 하천에 가 보시면 교량에 보면은 홍수 경보 수위라고 이제 제한 수위처럼 이제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 수위를 넘어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보 수위까지 가더라도 범람은 하지는 않습니다. 경보 위에도 제방이 한 1m에서 1.5m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 넘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로는 강우 예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집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서해안 지역, 우리 영산강 지역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의 강한 비에도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경보 수위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밤에 지금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주변의 경보라든가 주의보가 이미 내려진 지역에 있는 하천 주변에 있는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밤은 계속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지 않으면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나 재난 문자 또 방송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댐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좀 있습니까? 지금 섬진강이랑 영산강 쪽에 특히 이제 섬진강 쪽에는 큰 댐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난강댐입니다. 진주에 있는 난강댐인데요. 난강댐이 한 3억 톤 정도 되는데 난강 쪽에는 항상 이제
난강댐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댐인데요. 항상 여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이제 빼주는 여수로 네. 사업이 있는데요. 이 여수로 사업이 2026년부터 계속 표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천만 일대 이제 여수로 사업을 하게 되면 4천만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계속 표류 중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수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난강 본류 쪽하고 다른 하천 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방류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방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는 난강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남강댐이 진주 도심과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특히 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예. 걱정스럽고. 자, 이 바닷물 수위, 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간만에 차가 크니까 만조가 되면 홍수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을 텐데 예.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섬진강이라든가 금강유역 같은 경우는 조위의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 오전이 그랬습니다. 오전 네. 9시가 되면 서해안이 이제 만조 수위까지 올라오는데요. 새벽에 내렸던 비들이 조위가 올라가면서 바다로 잘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하천 수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금강유역에 한 18개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12개 정도 줄긴 했지만 네. 그만큼 이제 조위는 서해안 유역에 있는 하천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일단 여기까지 듣고 다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